우리가 옷을 입을 때 흔히 계절감에 맞춰 입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독서에도 어느 정도 계절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렇게 좀 아이덴티티가 명확한 책들은요. 오늘은 제가 가을마다 꺼내 읽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즐거운 날 보내고 계신가요? 자, 제가 얼마 전부터 리드인미 라이브를 다시 시작했죠. 저번 주 방송에서 한 공복이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가을 하면 떠오르는 책이 있냐? 왜냐면 요새 날이 정말 선선해졌잖아요. 밤낮으로 온도도 많이 다르고 저녁 되면은 진짜 가을이다 할 정도로 선선해져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했죠. 네,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을마다 꺼내 읽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두 권을 아주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책입니다. 프랑스와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 책은 제가 해마다 가을이 되면 꺼내 읽는 책입니다. 진짜 몇 번 다시 읽었는지 모를 정도로 좋아하는 책인데 여기에 플러스 최근에 한 권이 더 추가됐습니다. 같은 작가의 책 패배의 신호입니다. 오늘은 이 두 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 권 한 권 살펴볼 텐데요. 먼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책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요. 프랑스와즈 사강이 1959년에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작가 나이가 20살 중후반 정도 됐을 때네요.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려면 세 명의 등장인물 먼저 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세 명이 흔히 삼각관계 구조라고 말하는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먼저 삼각관계의 꼭지점에는 폴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폴은 연상의 연인인 로제와 아주 오랫동안 연애를 해온 사이예요. 이러던 중에 새로운 남자 시몽이 끼어들게 되면서 이 책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폴은 로제랑 굉장히 오래 연애를 해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로제가 그렇게 좋은 남자로 보이지는 않아요. 뭐 다른 여자 관계도 있고요. 폴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폴을 굉장히 외롭게 해요. 그러면서도 흔히 그런 말 하죠. 조강지처가 최고야.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관계 속에서 폴이 너무너무 오래 지쳐버린 거죠. 게다가 폴은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있으니까 그 권태감에 많이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아주 젊고 잘생긴 남자, 거기다가 플러스 자신에 대한 애정을 정말 가감없이 드러내면서 직진하는 남자 시몽이 등장한 거죠. 이 안에서 폴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끝끝내 어느 누구를 선택하게 되면서 이 책이 끝나게 돼요.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이야기인데도 이야기 자체가 너무 흥미로운 데다가 그 폴이 느끼는 어떤 감정을 정말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고 이 브람스가 나오죠. 이 말은 소설 속에서 시몽이 폴에게 보냈던 메시지 안에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브람스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브람스가 14살 연상인 여성 클라라 슈만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모했었던 것, 이러한 이야기의 결이 이제 이 소설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죠. 이 책을 보면 흔히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돼요. 예전에 저도 북튜버 락선님이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폴이라면 시몽을 선택할 것이냐 로제를 선택할 것이냐. 제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아요. 저는 시몽을 선택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확고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매해 읽는 이유는요, 읽을 때마다 다른 곳에 집중이 되기 때문이에요. 폴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 그리고 폴의 대사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을 울리는 와중에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말이 맨날 바뀌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이 조응하는 대사가 맨날 바뀌는 거잖아요. 그 대사로 하여금 지금 저의 마음을 또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저는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이 책을 매해 펼쳐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좋아하는 대사가 진짜 많아가지고 제가 줄을 정말 여러 번 쳤는데, 오늘 기준으로 제 마음에 가장 들어온 문장은 이거였어요. 그녀 자신은 또다시 고독 속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전화를 기다리면서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상처들을 입게 되리라. 이 대사가 오늘 굉장히 좀 아프게 느껴졌고요. 이 책 마지막에 폴이 시몽을 붙잡고 거의 울먹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시몽, 나는 이제 늙었어. 늙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오늘 참 비가 와서 그런지 굉장히 사무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해마다 읽고 해마다 감동받는 책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을 소개해드릴게요. 요거 같은 작가가 쓴
패배의 신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보다 5, 6년 정도 늦게 출간됐어요. 작가 나이가 30살일 때. 두 책이 굉장히 관통하는 정서가 비슷해요. 그런데 등장인물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같은 경우는 삼각관계였죠. 이 책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서로 커플 이렇게 두 커플이 등장하는 건데요. 첫 번째 커플은 루실과 샤를 커플입니다. 루실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고요. 샤를은 루실과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의 중후하고 차분한 그런 연인입니다. 이렇게 한 커플이 있고 다른 한편에 어떤 커플이 있냐? 앙투안과 디안 커플이 있어요. 앙투안은 젊은 남성이고요. 디안은 사교계에서 굉장히 명망이 있는 카리스마 있는 중년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두 커플 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커플인데 남녀가 조금 뒤바뀐 상태인 거죠. 자, 이런 구조 속에서 두 커플이 만나게 돼요. 문제는 뭐냐? 이 만남의 과정 중에 루실과 앙투안 사이에서 묘한 마음이 발생합니다. 이 소설은 그러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두 사람에 남겨진 연인들이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담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죠. 이 소설은 10년 뒤쯤에 이제 영화화 되기도 했는데 여기 이렇게 사진에 있는 모습이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카트린 드네브가 주연을 했고 입생 로랑이 이 의상 디자인을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책 안에도 그때의 사진들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 책에도 제가 정말 명대사로 꼽은 부분이 많았는데 가장 유명한 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루실의 대사고요. 우린 시작부터 그렇지 않았으니까. 우린 오랫동안 숨어서 만나고 사람들을 속이고 불행하게 만들었어. 우린 함께 속이고 쾌락을 즐기면서 통했지만 함께 불행한 건 못해. 우린 좋은 것만을 보며 결합한 거야. 앙투안 너도 잘 알 거야. 너도 나도 남들처럼 생겨먹지 않았어. 태양, 해변, 한가로움, 자유. 이게 우리가 누릴 것들이야, 앙투안.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고. 그게 우리의 정신에, 피부에 뿌리 박힌 걸. 어쩌면 우린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도 몰라. 하지만 난 그렇지 않은 척할 때 더 타락했다는 기분을 느껴. 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대사죠. 이 두 작품을 쓴 사강이 그런 말을 하죠. 내 작품의 주제는 사랑이 아니라 고독이다. 사랑이라는 사건은 굉장히 트러블 메이커 같은 사건이고 내가 주목하는 것은 사람들의 고독, 그리고 그 고독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 두 소설에 아주 잘 실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두 책을 가을과 정말 잘 어울리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 같아요. 여름은 뭔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맹렬하고 에너지가 막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저는 이런 성질이 사랑에 막 빠졌을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물러가고 굉장히 서늘하고 고즈넉한 가을이 찾아왔을 때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고독의 감정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가을 되면 외로움 타고 고독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들은 정말 가을 그 자체를 담은 책이 아닌가? 혹은 여름, 가을, 겨울로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패배의 신호의 목차는요. 1부 봄, 2부 여름, 3부 가을입니다. 겨울은 없어요. 겨울은 아마 그 권태의 끝,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묻혀진 상태, 그런 걸 상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 책들 너무 지금 시즌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 권을 함께 소개해드렸고요. 프랑스와주 사강의 책은 국내 번역이 정말 많이 됐어요. 아르테에서 슬픔이여 안녕 이 책이 나오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민음사에서 프랑스와즈 사강 시리즈를 내주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의 실면만 있는 상태인데 이 이후로도 이 비슷한 디자인으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읽어볼 예정입니다. 이 사강은 그 어느 작가보다 가을과 잘 어울리는 작가인 것 같아요. 혹시 이 가을에 뭐 읽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강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흔히 계절감에 맞춰 입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독서에도 어느 정도 계절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렇게 좀 아이덴티티가 명확한 책들은요. 여러분이 그 계절감에 맞춰서 또 독서하는 재미를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랑스와주 사강의 작품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가을 보내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